안녕하세요.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준 의사 닥터3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당뇨가 얼마나 흔한 병인지 아십니까? 흔한 병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때는 유병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5% 이상이면 흔한 병이고 10% 이상이면 아주 흔한 병입니다. 그러면 당뇨는 얼마나 흔할까요? 가장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당뇨의 유병률은 14%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뇨의 전 단계인 전당뇨의 유병률까지 계산하면 약 38%라고 합니다. 즉 10명 중 4명이 최소 전당뇨이거나 당뇨 환자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추세라면 10년 뒤라면 전 인구의 50% 이상이 전당뇨나 당뇨 환자일 겁니다. 그러면 전당뇨나 당뇨가 있으면 오히려 정상이 되겠네요. 50%가 넘어가니까. 혈당이 정상인 사람이 오히려 비정상이 될 수 있겠네요. 이제 당뇨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사진은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갑상선 크기를 평가하는 건데요. 왼쪽의 사진은 갑상선 크기가 정상이고 오른쪽의 두 사람은 갑상선이 약간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 진료실에서 환자들의 갑상선을 관찰하면 오른쪽 분들처럼 갑상선이 커져 있는 경우를 아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당뇨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왜 갑상선 얘기를 하냐고요? 왜냐하면 오늘 영상의 주인공을 우리가 많이 먹으면 갑상선이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갑상선을 공격하는 바로 이것은 당뇨를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음식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당뇨 환자분들에게 가장 먼저 끊으라고 강조하는 음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제 바로 정답이 나왔네요. 갑상선을 공격하고 혈당을 아주 많이 올리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밀가루입니다. 밀가루는 대부분 탄수화물로 되어 있고 약간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밀가루에 있는 단백질은 아주 유명합니다. 글루텐이라고 우리가 자주 부르죠. 밀가루가 쫀득쫀득하게 반죽도 되고 찰지게 맛이 있는 것도 바로 이 글루텐 덕분입니다. 글루텐이 없으면 빵을 만들 때 빵의 형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얼마 전에 비행기 안에서 특이한 것을 봤습니다. 글루텐 제한식이라는 기내식인데요.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글루텐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뜻이겠죠? 글루텐에 예민하거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글루텐에 실제로는 몸 안에서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만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것입니다. 글루텐을 먹고 증상이 잘 나타나면 자기 스스로 피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안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글루텐을 먹어도 증상이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문제겠죠? 글루텐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장에 염증이 심해서 여러가지 독소들이 유입될 수 있는 세는장 증후군을 가진 사람은 글루텐에 대한 항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글루텐의 구조가 갑상선 세포의 구조와 유사하다는 겁니다. 우리 몸의 항체는 분자 구조가 비슷하면 정밀하게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사진처럼 세 쌍둥이가 있다면 우리 몸의 항체는 이들을 전부 다 같은 사람으로 인식할 겁니다. 따라서 이 항체는 글루텐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글루텐 단백질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갑상선도 동시에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환자나 갑상선 조직에 대한 자가 항체가 있으면 저는 반드시 밀가루 음식을 배제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자가 항체가 양성인 하시모토 병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잘 알려진 병입니다. 아주 흔한 병이죠. 이 하시모토 갑상선염 환자에게 밀가루 음식을 배제한 저탄수화물 식이를 시행했더니 갑상선을 파괴하는 자가 항체의 수치가 무려 44%나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하시모토 갑상선염으로 진단된 환자에게는 밀가루 음식은 절대적으로 피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설명하고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갑상선 환자, 당뇨 환자, 치매 환자분들에게 식단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바로 밀가루부터 먼저 끊으세요 입니다. 정말이지 엄청난 반발이 밀려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끊으라니 차라리 날 보고 죽으라고 하소 라고 말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밀가루 음식은 우리 식단에 매우 깊게 뿌리 내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전 그래서 이 말을 하기 전에 일단 마음의 각오를 먼저 하고 말합니다. 욕만 안 들어 먹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자. 이게 요즘 제 마음가짐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밀가루 음식을 사랑합니다. 자, 이번엔 당지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당지수라는 것은 먹고 나서 얼마나 혈당이 올라가는가에 대한 지표입니다. 이건 결과가 뻔할 것 같은데요. 밀가루보다 설탕이 훨씬 달달하니까 설탕의 당지수가 훨씬 높지 않을까요? 그러면 실제 결과를 한번 알아봅시다. 아니, 밀가루가 설탕보다 당지수가 더 높네요. 게다가 70 이상이면 상당한 수준입니다. 70 이상이면 혈당을 매우 빨리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밀가루를 가공한 식빵은 당지수가 91, 바게트빵은 93, 라면은 73 등으로 밀가루보다 훨씬 당지수가 높습니다. 그런데 밀가루는 왜 혈당을 빨리 올릴 수 있을까요? 완전히 갈아서 가루 형태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흡수가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혈당을 빨리 올리고 싶으시다면 달달한 과일을 깎아 먹지 마시고 갈아서 액체로 마시면 혈당을 엄청나게 빨리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액체 당분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저혈당에 빠진 환자에게 병원에 가기 전에 응급조치로 뭘 먹이면 될까요? 초콜릿? 과자? 꿀? 아닙니다. 액체 설탕물이 가장 빠릅니다. 즉 콜라 같은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혈당에 자주 빠지시는 분들은 냉장고에 콜라를 하나 사두세요. 액체 당분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밥 한 공기가 각설탕으로 환산하면 몇 개일 것 같습니까? 각설탕 16개에서 20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통밀식빵으로 알아볼까요? 통밀식빵 두 조각은 각설탕 몇 개 정도일까요? 예, 대략 16개에서 17개 정도라고 합니다. 진료실에서 이 얘기를 하면 다들 엄청나게 놀라고 대부분 제 말을 믿지 않습니다. 밥이나 빵은 크게 단맛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탄수화물을 거의 안 먹는 분들이 아주 가끔 밥이나 빵을 먹으면 정말 달아서 못 먹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평소에 달게 먹어서 혀가 단맛에 적응해버려서 그렇습니다. 밀가루 음식에 포함된 글루텐은 장과 장세포를 연결하는 단단한 고리를 이완시키거나 파괴해버립니다. 오른쪽에 빨갛게 염증이 생긴 장세포들을 보세요. 원래의 장세포들은 왼쪽처럼 단단한 이음새로 촘촘하게 붙어서 외부의 이물질이 우리 혈액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그런데 글루텐을 먹으면 장세포 사이를 연결하는 이음새가 파괴돼서 장세포 사이로 소화가 안 된 음식이나 이물질, 세균 등이 혈액으로 바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새는 장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장이 샌다는 거죠. 이렇게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이물질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각종 면역 반응 등을 일으키며 염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미국의 저명한 병원인 마운트 사나이 병원의 현미경 내시경 영상입니다. 현미경 내시경은 아직은 연구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현미경 내시경을 이용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밀가루 음식을 먹고 나서 30분에서 1시간 뒤에 검사한 결과 놀랍게도 거의 모든 사람이 장세포 사이 간격이 벌어지면서 장 투과성이 증가되는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이 현상은 실험을 할 때마다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즉 바로 앞에서 소개한 장누수 증후군이 발생했다는 것인데요. 즉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장세포의 이음새가 파괴되면서 새는 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점심에 샌드위치를 먹으면 장세포의 연결이 약간 파괴될 겁니다. 뭐 이것 가지고 문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장세포는 빨리 잘 회복되니까 끊어진 부위가 곧 다시 연결되겠지만 만약 저녁에도 파스타로 밀가루 음식을 또 먹는다면 장세포가 회복될 시간도 없이 추가적인 손상이 또 발생할 겁니다. 이러면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조금씩 서서히 누적되는 손상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글루텐은 장세포들 사이의 이음새를 끊는 정도로는 쉽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뇌에도 장세포들과 비슷한 보호막이 있습니다. 이를 뇌혈관 장벽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박스 안의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촘촘하게 막아놨습니다. 뇌는 도구처럼 약한 조직이라서 아주 약한 독소에도 큰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혈관 장벽은 정말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아주 필수적인 물질만 통과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인 글루텐은 뇌를 보호하는 이렇게 타이트한 뇌혈관 장벽마저 쉽게 손상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정말 약한 조직입니다. 여기에 각종 이물질이나 독소가 들어오면 뇌세포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그냥 당하는 겁니다. 뇌세포가 손상되면 기억력 저하, 집중력 저하, 치매, 파킨슨 병 등의 병도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최근 많은 연구에서 글루텐에 의한 뇌혈관 장벽의 손상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많은 정신질환도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환자들에게 밀가루 음식을 빼면 실제로 증상이 크게 좋아지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많은 학자들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장을 보호하는 장벽, 뇌를 보호하는 뇌혈관 장벽은 손상되면 우리 몸에 아주 심각한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 밀가루 음식인지는 다들 잘 아시죠? 달달하고 쫀득쫀득하고 맛이 끝내준다면 당연히 밀가루 음식입니다. 이렇게 3박자를 갖춘 음식은 없습니다. 이걸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대부분의 빵과 면 종류, 그리고 과자, 튀김 음식, 피자, 파스타, 와플, 팬케이크 이런 음식들은 전부 다 밀가루가 많이 포함된 음식입니다. 이걸 끊으라고 하니까 진료실에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의사가 아니라 바로 악당이 되는 겁니다. 저도 그분들의 마음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무지 좋아하거든요. 밀가루 음식. 최대한 참는 거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게 해줄 3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제일 왼쪽에 밀가루 똥배라는 책은 너무 유명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름 정도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2011년 미국 서점 시장을 뜨겁게 강타한 책입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도 선정되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밀가루 음식을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밀가루 음식이 어떤 음식입니까? 세상에 이것보다 더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또 한동안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른쪽에 2권의 책을 읽고 또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밀가루 음식을 먹는 일은 없습니다. 먹어도 맛만 보는 정도라고 할까요? 아직도 향긋한 냄새를 풍기는 빵집을 지나갈 때마다 맛있는 향기에 정신이 살짝 나가기도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서 빵을 사지는 않습니다. 정말 가슴 아픕니다. 이 3권은 반드시 읽어서 더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다기보다 살짝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영상을 찍고 있는 저도 약간 우울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과자와 빵이 있는데 왜 먹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몸에 좋은 약은 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옛날 말이고 요즘 시대에 맞는 말로 바꾸겠습니다. 달달한 것은 몸에 해롭다. 자, 그러면 이 편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